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습니까? 자, 어찌됐든 오늘 시장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역사적인 20년 만에 코스닥이 종가상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하면서 네이버 뉴스창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러면서 또 기관 외인 위에서 찍어 누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지난번 코스피 기준 3200포인트를 찍고 삼성전자가 92,000원을 돌파하면서 10만전자 등등 언론에 이제 그러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죠. 또 그렇게 되면 항상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면서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의 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상승장도 있듯이 이 하락장 안에 그 하락도 장도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런 점 보시면서 항상 100%의 현금 주식 비중으로 가는 것보다 한 3에서 50%의 주식 비중에서 계속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또 장기로 가져갈 종목이 있다면 저가에서 잘 가져서 끌고 가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점심 이후부터 이 비를 봄비라고 해야 될까요? 자, 봄비라고 하죠. 봄비가 제법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었는데 그래도 약간 비가 내리니 쌀쌀한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야간 일교차가 그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늦봄 감기 조심하시고 아마 이 비가 끝나면 아주 따스한 날씨가 또 거의 여름의 날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 기준에서는 수급적으로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타 현기차, LG전자 할 거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도 아니었어요. 아시아 증시도 사실상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유독 코스닥만 굉장히 강했죠. 즉 그러니까 지수상 고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찌됐든 코스닥 목표를 1000포인트로 잡고 오늘 의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죠. 1000포인트에 간다라는 신념으로 개인 세력님들의 저는 힘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코스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이제 지수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을 말하기는 좀 그러한 시작인 것 같아요. 워낙 종목 장세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지금 3거래일 동안 시장에 올라온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의 힘에 의해서 9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의 시젠부터 해서 진단키트가 오늘도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고 AACR을 앞두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해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1000포인트는 역사적으로 돌파를 했고요. 자, 이제 10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갈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거라고 보여줘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코스닥 1999년도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죠. 네, 우리나라는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고요. 말 그대로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국내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 1917년도에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강한 랠리는 제약바이오 랠리 속에서 올라왔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지금 만들어낸 상승입니다. 국내 증시가 특히 코스닥이 엄청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군의 획기적인 변화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사실 이게 점진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러한 신고가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돌파가 주봉상 나온다면, 일단은 돌파 중에 있는데 주봉상 당연히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런 주봉상 21선 근처까지도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이어가서 보면 오늘 굉장히 강력한 이슈들이 시장에 많았죠. 네, SK이노베이션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장 초반에 SK이노베이션이 3천억 가까운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시초가부터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요. 사실 너무나 갭이 높아서 공략할 생각은 못했고 LNF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사실 전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주말 라이브에서도,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하고 전략도 저희는 카카오뱅크 쪽을 좀 봤는데요. 한국금융지주를 한국금융지주우를 사실 시가 베팅을 들어갔어요. 한국금융지주우를 시가 베팅을 들어가서 매매를 했는데 좀 다소 아쉬움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금융지주우를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예스24를 좀 공략을 했더라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는데 좀 그게 좀 아쉽고요. 네, 그게 좀 아쉽고 일단은 85,000원 구간에서 84,000원대 83,000, 제가 매도가가 83,800원 정도 되니까 3% 정도 그냥 시가 갭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똑같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있죠. 얘도 시가 갭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고 6,300원 구간에서 첫눌림 정도 이 시가 첫 눌림에서 6,300원에 공략을 해서 일단 잘 팔고 나왔는데 요새 시가 갭을 드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가 갭을 공략할 때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해서 잘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일단은 한국금융지주우만 살아있고 일단은 대장이 한국금융지주우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기보다는 한국금융지주우를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직 예비심사 청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죠. 예비심사 청구는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예비심사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가 되면 단기 모멘텀이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수송 관련해서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35% 정도의 비중으로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고 LNF가 25%인데 이번에 추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었겠죠. 그래서 이 비중이 높은 이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LNF가 가장 여전히 우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LNF의 눌림 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서밋에 참가를 하죠. 일단 삼성전자가 6거래일 동안 참 음봉을 맞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 가운데 오늘 장 초반 이후부터 눌렸던 종목 중에 원익 IPS라든지 원익 IPS는 지난번에도 54,400원에 공략을 했고 오늘도 54,400원에 이 갭 하단이죠. 공략을 해서 얘는 일단은 조금 들고 가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장이 저는 고비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장 매도를 잘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PS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을 해줄지 어쩔지는 이번에 그 오스틴 관련해서 투자를 뭐 하겠다, 투자를 공고받았다, 혹은 미국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 삼성전자가 투자해라. 그러면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등등의 액션이 취해진다면 IT 반도체 섹터가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시나리오를 좀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장 막판에 PSK가
일단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또 이 종목이 눌리게 된다면 이런 구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올라가고 밀렸을 때 14,400원, 뭐 44,300원 구간 정도의 뭐 수급주 눌림 구간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스틴 팹 관련해서 최근 강력했던 종목분들이 제주 반도체, 일단 시간 외에 6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져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네요. 갭이 월요일날 내일 얼마나 뜰지. 제주 반도체는 좀 너무 갭이 많이 뜨면 또 공략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시가에 갭이 어느 정도 뜨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과거 시그네틱스가 오스틴 팹 관련해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에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갭을 든다면 이런 자리에서 강력한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올라가면 뭐 1650원 가까이의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갭이 들어주고 이 갭이 돌파 갭으로 나오게 되면 또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밖에 뭐 지금 한양 ENG나 종목군들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매도의 찬스를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반도체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들어올린 전체적인 주역은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섹터, 그 다음에 IT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최근 mRNA 기반으로 이 IG라는 종목이 뜨겁게 좀 올라갔죠. 한국의 모더나다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장 종료 직전에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내일 어떻게 갈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타 법인이 50억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밀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오늘도 돈이 많이 들어와서 밀리는 구간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아니고 이런 종목에 의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또 오세훈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 촉구로 인해서 참 휴마시스를 어제까지는 공략을 했는데 오늘 매매를 안 한 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휴마시스 쪽으로 거의 3천억이 터지면서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굉장히 강한 시세가 좀 나왔죠. 사실 공략을 했어야 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신있게 좀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강한 주도주였고, 그 밖에 창투사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좀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왜 올라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야놀자 관련주로 불리는 종목으로 올라왔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은 뭐 다른 매매, 뭐 눌린 매매 한두 개 정도 하고 이 종목을 조금 돌파로 들어갔죠.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죠. 여기 돌파 직전에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 2,400원 돌파 직전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렇게 두 번 매도를 하고 이 티파덕은 좀 못 먹었는데 오늘의 주도주였던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5천억을 터치면서 전날에는 아주 IB, 그러니까 나우 IB가 이런 식으로 장 막판에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나우 IB가 상승을 했고, 오늘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올라갔듯이 계속 이 안에서 무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제약바이오 기준에서 AACR, 모멘텀 뭐 등등으로 지금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ABL 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뭐 앞타 바이오 등등 다 올라오고 있죠.
일단 저희는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해서 올라왔을 때 전략 매도를 다 하고 앞타바이오는 조금 들고 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이런 구간을 뭔가 모멘텀이 나와서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앞타바이오 혹은 제약바이오 쪽은 일부 종목을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넘고 1000포인트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여기 좀 빠졌네. 오세훈 재건축 관련 리모델링 섹터로 오늘 사실 이건 홀딩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인테리어, 건자재 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대장주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4월 22일 기후 회의에서 탄소 배출권의 대장주가 일단은 이건 홀딩스로 좀 바뀌는 느낌이죠. 그린 케미칼하고 종목을 넣어놨는데 그린 케미칼이 약간 시가총액이 3,700억으로 무겁다 보니까 이건 홀딩스로 자금 좀 몰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거래대금 신고가에다가 가장 강하게 장 막판에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도 양호해 보이고, 이런 종목 내일 시가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면 아래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뭐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을 참 소개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내일은 현대차의 EPC 개소를 하는 날이죠. 오늘 알티캐스트 장중에 좀 급등을 했었고요. 알티캐스트 장중한 때 알티캐스트는 매매를 아주 짧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샀는데 뭐 갑자기 거래가 터져서 일단은 빨리 팔아버렸죠. 왜냐면 매도가 요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은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매물이 너무 많아서 저도 매매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가 많습니다. 자, S트래픽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이런 구간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해서 가는지 아니면 좀 밀려서 이 박스권 하단에 오는지 계속 관찰을 해볼 거고요. 매매를 한다면 박스권 하단 구간 혹은 이평선이 밀접해 있는 이런 자리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구간에서 이쪽도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키네마스터 관련주는 오늘 장중에 상승이 나왔죠. 어제 금요일날 이제 매수를 해서 들고 넘어왔고, 개인적으로는 물량을 다 털렸습니다. 네, 물량을 다 뺏겨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6만원에 일단은 차익을 50% 이상 하자라고 했는데, 시간 외에 제가 저녁에 식사를 하고 왔는데 좀 큰 폭으로 좀 밀렸네요. 시간 외는 일단 매각 관련된 이슈에 대한 그 말이 나오니까 뭐 누가 참여했다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수의 기업, 즉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일장 좀 밀리긴 하겠는데 이게 종료된 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솔본 두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권에서 보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간 외에서 상승한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캐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도즈를 생산한다라고 이슈 나오는데, 사실 시간에 올라간 종목군들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매물 폭탄 맞을 거 뻔한데,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잡는 건 자산회계 같고, 또 SK 카카오엔터 또 내년에 나스닥 상장 가능성 나오면서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또 시간외에서 상한가 갔다 좀 풀렸죠. 이 종목은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 종목 한두 개만 더 보면요. 자, 초록뱀 미디어. 개인적으로 초록뱀 미디어는 이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저는 했던 종목입니다. 2% 정도 손절을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종가상 수급이라든지 최근에 엔터 미디어사들의 OTT 관련된 종목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양호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소외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 전에 먼저 빅히트 관련해서 올랐다가 빅히트 드라마가 중단이 되니까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재촬영이 진행되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종목은 또 반대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밀렸을 때 잡는 게 중요하겠죠. 하단에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소프트 캠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종목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런 구간 지지해 주는지만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정시 테마주들이 하도 핫해가지고 뭐 일성건설, 동신건설, 뭐 벽산, 지금 정신없게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멈추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흐름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일단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코스닥 1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기념적인 날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이제 이런 내용이 시장에서 대서특필되고 서로가 더 간다 할 때가 또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